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는 건 우리가 이 앞에 제가 말한 것처럼 회계상의 매출액을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매출액으로 매출액을 만드는 거예요. 수입금액은 이제 수익 중에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결산서상 수익금액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결산서의 매출액,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이게 결산서상의 수익금액이에요. 그럼 수익금액 조정인데 일반적인 건 회계 기준하고 법인세법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가는데, 자, 그런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특례에 대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혀 있는 게 회계 공부할 때 수익인식 기준 있죠. 뭐 이런 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435페이지에 거래 유형별 수익인식 기준이라고 있죠. 이거 우리 회계할 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가세법 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상품 판매는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거, 시용 판매는 우리 구매 의사 표시한 거, 수락한 거 다 똑같죠.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이고 장기 할부 판매도 원래 인도 기준이죠. 우리 수익인식은 인도했을 때 전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왜냐면 우리 3,600만 원을 36개월 할부했다 그러면 1년 동안 받은 건 1,200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2,400은 받지도 않았는데 같이 수익 인식하는 건 회계상에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 1,200만 매출 잡아도 그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수용이라는 거. 자, 그리고 뭐 용역 제공 진행 적혀 있고 부동산 판매 있는데, 자, 그런데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우리 건설 용역 제공하는 건데 이때는 우리 작업 진행률을 강제하고 있어요. 법인세법은 무조건 딱 이 금액에 맞춰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작업 진행률에 의한 거 있죠. 자, 우리 작업 진행률에 의해 수익 금액 계산하는 방식이 보시면 공사비를 가지고 작업 진행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니? 그럼 지금까지 누적에 얼마의 공사비가 들어갔니? 그러면 이 비율만큼 우리는 수익 금액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도급 금액에 곱해주는데 누적액이잖아. 누적액을 쓰는 이유가 이제 전년도에까지 수익 인식한 걸 뺀 나머지로 올해 수익 인식하는데 이 총 공사 예정비가 공사하는 중에 뒤에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진행률이 틀려지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공사비만 가지고 비율 따지면 비율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분모가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누적된 공사비를 가지고 계산해서 옛날에 수익 금액 인식한 거를 빼버리는 방식으로 가요. 이게 우리 회계에서도 똑같아요. 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공식 이해가시나요? 이해갔죠? 회계 이론 문제에 엄청 자주 나와요. 근데 재무회계인데 자주 내는 이유가 법인세 쪽에는 실기로 이걸로 나오는데 컴퓨터가 해주니까 회계 재무회계 문제 5개 중에 1개로 얘가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적 공사비 가지고 하는 거 분모해 가지고 누적액해서 과거의 수익 인식한 뺀 나머지가 올해 거다. 마지막 해에는 전기까지 작년까지 수익 인식했던 거 뺀 나머지가 전부 다 올해 거다. 이렇게 계산해 갈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인 건 똑같기 때문에 특례에 대한 것 다음 페이지에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장기할부 매출이에요. 장기할부 매출. 자,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할부 매출이라고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인도 기준이고, 그런데 비상장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법인세법도 원칙은 인도 기준이 원칙이에요. 법인세법도 인도 기준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으로 한마디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하면 법인세법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자, 지금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 기준으로 하면 인도 기준으로 법인세법이 하고, 또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하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인정해 주겠다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지금 이 문구를 보시면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 가능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 기준으로 이렇게 처리했지만 우리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처리를 지금 여기에 신고 조정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하려는 법인세 세무 조정으로 해서 전액을 다 3,600만 원을 매출로 잡았다 하더라도 신고 조정으로 2,400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걸 신고 조정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위에 점하고 아래 점하고는 차이가 이해가시나요? 말의 차이? 위에 점은 회계에 3,600 중에 1,200만 수익 인식했으면 그 1,200으로 인정해 줄게, 그걸로 그냥 수용해 줄게 라는 뜻인 거고, 근데 아래 지금 제가 네모박스한 거는 3,600만 원을 전부 다 매출로 인식했다 하더라도, 인도에 있을 때 전부 다 팔았을 때 다 3,600 인식했다 하더라도 신고 조정으로 회수기일이 도래한 1,200만 수익 금액을 보고 2,400 취소하는 거를 인정해 줄게라는 게 신고 조정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다음 우리 용역 제공에 따른 특례인데 건설 용역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건설 용역도 자, 보면 자, 단기 건설 가지고 볼 건데, 자, 이 단기 건설도 원칙은 진행 기준이에요. 그럼 이 진행 기준으로 하면 이 진행 기준은 진행 기준으로 하는 건데, 비상장 중소기업은 완성 기준, 인도 기준을 허용한대요. 그러면 이 인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법인세에서는 인도 기준도 선택 가능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건설공사는 진행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공사비가 진행률 앞에 했던 공식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늘부터 공사 시작하는데 내년 6월 달에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단기 건설공사죠. 그럼 단기 건설공사라도 진행 기준 하면 진행 기준으로 인식을 하는데, 만약에 기간이 단기니까 올해 말고 내년 6월달 완성되면 그때 인도 기준으로 완성 기준으로 하면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가 진행 기준, 인도 기준 선택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적혀 있는 게 계속 중소기업이라 적혀 있죠. 근데 우리 시험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 아닌 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본 문제에 하나여 일반 법인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본 문제에 하나여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이 문제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 한 문제에 적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일반적으로는 다 우리는 중소기업이라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특례나 이런 건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부담 최소화가 전제 조건이거든. 세부담 최소화가 전제 조건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 더 중요한 지문이 이거예요. 이거. 결산서에 진행 기준으로 인식했다 하더라도 완성 기준으로 신고 조정 가능하다. 자, 그럼 이 소리가 뭔 말이냐면 올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사비 쓴 비율이 30%라서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했어요. 그럼 진행 기준했죠. 그런데 결산 때 진행 기준했다 하더라도 그냥 내년에 완성할 때 전부 다 인식할게요. 그 말은 올해 하나도 인식 안 하고 내년 완성했을 때 1억 다 인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인식했던 3천만 원을 취소하도록 신고 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가 증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세금을 미래에 내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늦게 낼수록.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최소한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과세이연이라고 표현해요.
이 미래 이 세금을 부과되도록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부담 최소화된다 그래서 올해 번 거를 내년 완성되었을 때 벌 수 있다라고 해주면 무조건 넘기는 게 세부담 최소화시키는 거죠. 혹은 지금 위에 있는 장기 할부 매출처럼 3,600이라고 매출 적혀 있는 걸 전부 다 하면 다 3,600 세금 내야 될 걸. 우리가 1,200만 올해 매출이고 2,400원 취소해서 내년에 받았을 때 1,200, 그 다음 연도 받았을 때 1,200 하면 세금을 더 늦게 내게 되잖아요. 그럼 1,200에 세금이 240만 원이에요. 그럼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럼 2,400은 받지도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2,400에 대해서 20% 했다면 400 몇십만 세금 내는 건 너무 크잖아. 그럼 늦게 낼수록 나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례를 세부담 최소화나 아니면 특례 기준 적용받고 싶다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꼭 회사가 이렇게 하는 그 진행 기준한 걸 신고 조정하는 것만은 아니고 회사가 여러분한테 장난친다고 그 완성 기준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완성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수익 금액 인식 하나도 안 하고 올해 완성되어서 올해 전부 다 했대. 그럼 지금 이 말은 이거 이야기죠. 우리가 중소기업 회계에서 이거 그럼 얘 회계에서 완성 기준 했으니까 얘도 우리 완성 인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그냥 수용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의 생각이 차이가 없으니까 아무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 못하면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걸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 손댈 일이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 먼저 하시는 거예요. 회사가 한 대로 일단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다 진행 기준 하면 진행 기준도 오케이, 그리고 완성 기준 하면 완성 기준도 오케이. 그런데 진행 기준을 했는데 세부담 최소화하고 싶다면 완성 기준으로 특례 적용을 이 네모박스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 네모박스 있는 걸로 이해가시죠? 왜냐면 완성 기준 하면 내년에 완성되었을 때 전부 다 벌었다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공사 한 진행률만큼은 수익금을 인식 안 한다는 거니까 미래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다가 아니고 단기 건설 공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장기 건설은 회계에서는 진행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법인세법은 그냥 진행 기준 강제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단돈 1원도 틀림이 없이 진행률에 맞춰 가지고 딱 할 거예요. 이 진행률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친절한 우리 컴퓨터 씨가 총공사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공사비 써주면 진행률 나오고 우리가 수익금액이라 인식한 걸 쓰면 차이 나는 금액만큼 너 더 매출이야라고 말해줄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회계 외적으로 그 기억을 숙지를 하셔야 될 지식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세요. 이 부분만. 자, 그럼 이제 우리 437페이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부분을 볼 건데 자, 먼저 컴퓨터 메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자, 첫 번째 여기 수익금액 조정 계산 탭 있죠? 얘가 메인 탭이에요. 부와 같이 신고서처럼 첫 장인 거예요. 얘가 메인 탭인데 지금 여기는 우리 회계상의 매출액을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으로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매출액 적었죠? 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얘가 수익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얘 매출액이다. 얘 매출액이다 말하는 건 수익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금액이 수익이 그러니까 수익이 회계가 생각하는 영업수익하고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영업수익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 그럼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서 세무조정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매출 할인은 회계에서 수익에서 차감하는 거죠. 매출 할인은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 다른 거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인세법도 생각이 똑같아요.
그럼 매출액에서 빼면 할인은 빼면 잘한 건데 회계에서 매출액에서 안 빼고 이걸 잡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매출액에선 줄여야 되겠죠. 할인만큼. 법인세법은 줄인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매출액은 줄였어요. 그런데 세무조정은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무조정은 수익을 조정하는 거라 그랬나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죠. 세무조정은 이익을 조정하는 거예요. 회계상의 이익과 법인세법상의 이익의 차이로 조정하는 거예요. 뭐 수익이 다르다, 비용이 다르다 상관없어요. 이익에만 차이 없으면 세금 내는 건 똑같은데. 근데 방금 수익 매출을 줄이는 할인 처리한 거나 아니면 잡손실이라고 비용 처리한 거나 이익이 주는 건 똑같죠. 그러면 이익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서식에서 매출액은 줄이더라도 세무조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나중에 되면 또 헷갈려요. 얘는 세무조정하는 게 메인이 아니고 매출액 맞추는 거예요. 이제 세금 조정하는 거는 이 뒤에 할 일이고 지금 첫 시작 매출액 맞추기 하는 거예요. 매출액. 그런데 이 매출액을 맞추면서 이익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똑같이 원가가 500원 500원 들었는데 회계에서 원가가 비용이잖아. 500원 500원인데 회계에서는 1000원의 수익이다라고 하면 이익이 500원이 되겠죠. 근데 세법이 너 1000원 수익이 아니고 1200원이야 라고 하면 똑같이 원가는 500원 500원인데 우리 1200원이 수익이면 이익이 700원 될 거잖아요. 그러면 200원 더 벌었어 라고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조정하는데 방금 경우는 또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써주는 거는 매출액만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익금액만. 자, 이제 제가 매출액이라는 말 점점 안 쓰면서 수익금액이라는 표현으로 점점 말을 바꿀 거예요. 그럼 지금 회계상에 수익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이걸 있죠?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산서상의 수익금액이라고 하고 회계상의 매출액이라 적은 걸 결산서상의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거고 이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을 우리는 조정 후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정 후는 세무조정이 아니라 수익금액을 조정 후 매출액을 조정한 후에 매출액이다.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이라는 탭 위에 있죠?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자, 이 탭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지금 이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은 장기 건설 공사일 때만 쓸 거예요. 이때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계산할 때 이 뒤에 거는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되고 장기 건설 공사는 여기에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장기 건설 공사 여기에다가 도급액 총공사비 그리고 공사비 지금까지 쓴 누적액 그러면 컴퓨터가 그럼 얼마만큼 수익 인식해야 돼. 그런데 회사는 얼마를 수익 인식했다. 차이 나는 만큼 조정해라. 계산해 줄 거예요. 우리가 계산기 안 두드려도 우리 총공사비분에 공사비 누적액 쓸 거라 그랬죠. 그게 여기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진행률 몇 %니까 얼마야? 하고 계산해 줄 탭이에요. 그럼 장기건설공사는 우리 작업 진행률 강제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꼭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탭은 중소기업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특례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는 말 그대로 적혀 있는 글자 잘 보세요. 중소기업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특례 이런 느낌의 글자 수익금액 특례라는 글자 우리 들은 지 몇 분 안 됐죠? 그거예요. 여기에 들어올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첫 번째가 우리 그 단기 건설 공사 있죠? 이걸 우리 진행 기준 되어 있다면 완성 기준으로 적용할 때 그리고
장기 할부 매출을 예를 전액 때 인도 기준되어 있는 걸 우리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때 특례에 의해서 이걸 적용할 때 특례 적용하면 세법은 얼마라고 인식할 건데 너 회사 얼마만큼 했네 그만큼 증감해라고 결과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탭 이름에도 특례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특례 적용 받을 때만 여기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를. 그럼 이 두 개는 들어오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작업 진행률에 의한 거는 장기건설공사, 얘는 특례. 그럼 나머지는 기타 수익금액 조정 여기서 다 쓰는 거예요. 제가 나머지라고 말한 게 뭐 여기다 예를 쓰면 위탁 매출 누락했거나 시용 매출 누락했거나 상품권 매출 과대했거나 계상했거나 회수도 안 됐는데 상품권을 전부 다 매출로 처리해 버렸거나 회수되거나 아니면 물품 넘기면서 받았을 때 해야 되는데 혹은 위탁 판매했는데 장부에 안 썼거나 시험에 꼭 나와요. 자, 단언컨대 시험에 이 서식이 나오면 이 세 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적혀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한 개. 그럼 우리 회계 때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수탁자가 팔았을 때, 시용 판매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시했을 때, 상품권이 회수되거나 물건을 인도하면서 받았을 때 있죠. 근데 그 일이 올해 일어나는데 꼭 이상하게 12월 말에 해가지고 장부에 안 썼다고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회계가 잘못한 거잖아. 세법은 올해 한 것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무조정하고 그럼 회사는 뒤늦게 내년에 처리하겠죠. 근데 우리 회사 세법은 올해 이미 세금 부과했잖아. 내년에 또 부과하면 되나요? 그래서 내년에 추인하는 거예요. 그 세무조정 소득처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올해 아니고 내년 거 아니고 올해다. 그래서 그 타이밍의 차이 나는 게 유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 하고 모레하고 계속 유보만 볼 거예요. 유보만. 자, 그럼 이제 이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자,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하나씩 또 메뉴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동세무조정 내용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자, 첫 번째 적혀 있는 글자 보시면 결산서상 수익금액 내역,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내역 이 뜻이죠. 그럼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번호 몇 번 되죠? 400번대 초반이죠. 네, 400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이 영업수익이잖아. 영업의 수익이 900번대, 영업수익은 400번대. 그죠? 자, 그럼 지금 시험 때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주는 데도 있는데 가끔씩은 우리 결산서상 수익금액 내역은 장부에 기록된 거를 참고한다고 적혀있어요. 그럼 장부에 기록된 거 어떻게 참고하냐면 자, 여기 탭 들어오셨죠? 자, 첫 번째 1번 매출 누르고 자, 우리 F2번 누르면 계정 과목 나오죠? 창 닫고 자, 이거 누르지 마시고 자, 우리 법인 조정에서는 제가 F 몇 번 누르자 그랬죠? F4번 누르자 그랬잖아요. 그거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이 저해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400번대 보이시나요? 400번대 얘가 결산서상의 수익금액이에요. 400번대가 알려주면 보고 입력해도 되는데 결산서상의 수익금액은 장부에 있는 걸 반영하라 그러면 여기에 400번대 3개를 다 불러와라 그 소리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적혀있는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 공사수익금이네요. 공사수익금 8억 2,900. 자, 입력하면서 습관 들이세요. 문제하고 일치한지 금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 또 두 번째 제품 매출 거 7억 9,800 일치하고 다음 부동산 임대료 수입으로 6천만 원 일치하네요. 자, 그럼 지금 제가 400번대 쓸 때는 전부 다 매출이다라고 쓰는 거죠. 900번대가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라 선택한 건 400번대 있는 거 전부 다 불러온 거예요. 자, 하셨죠? 다음 이제 두 번째 영업
외수익 잡이익 계정에 다음과 같이 영업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자, 잡이익 계정 명세 부산물 매각 수입 160만 원, 단수 차익 30만 원. 자, 그러면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세법은 부산물 매각이나 작업 폐물 매각도 수익 금액으로 인식해요. 부산물 매각과 작업 폐물을 우리는 수입 금액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회계에서는 부산물 매출이라고 계정 만들 수도 있고 안 중요하면 잡이익이라 칠할 수도 있고 회계에서는 자기 자유인데 법인세법은 무조건 얘를 우리는 수익 금액으로 인식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잡이익 계정에다가 했는데 이 중에 부산물 매각이 160만 원 있다라고 했죠. 우리 잡이익은 여러 군데 쓰잖아. 뭐 현금 가부족 원인 못 밝혔을 때 돈 많을 과잉일 때도 쓰고 또 우리 세금 신고하는데 세금은 마지막 결정된 세금의 원달인은 절사예요. 항상 잡이익 끝수가 남아요. 그럼 그런 것들하고 전부 다 남는 것들 다 잡이익 할 건데 그럼 잡이익 전부 다 말고 그 중에 이것만 쓰는 거예요. 그럼 잡이익 영업외 수익 계정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2번 영업외 수익 그리고 F4번 눌러서 F4번 잡이익 그리고 여기 160만 30원 적혀 있죠. 160만 원으로 써주고 부산물 매각 금액으로만 내가 수정해 주는 거예요. 자, 하셨죠? 오케이. 그럼 이제 세 번째 현장별 계약 내용 및 공사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문제 내용 보고 결산서상 수익 금액인 이 금액을 이제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조정 후 수익 금액으로 여기는 세무조정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매출액을 더하고 빼겠다는 거예요. 매출액을 조정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수익금액 조정이거든. 매출액 조정. 그럼 공사라고 적혀 있죠. 공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장기, 단기 구분하는 거예요. 장기 건설 공사냐, 단기 건설 공사냐. 이걸 먼저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미드빌딩 신축을 보면 얘는 2019년도 11월인데 2021년 6월 얘는 장기죠. 1년 넘었잖아. 자, 법인세법은 보고기한 종료로부터 이런 거 아니에요? 보고기한 종료로부터 1년 이건 회계만 하는 거고 그 외에 우리 일상생활이나 세법은 전부 다 오늘로부터 1년이에요. 그럼 얘는 장기죠. 연립주택 신축도 7월 1일부터 11월 30일 내년 장기죠. 그럼 무택교량 신축은 올해 8월 20일부터 내년 5월. 얘는 단기다. 그죠? 그래서 얘 봤더니 단기면 얘는 따로 체크해 놓고 근데 여기 적용 1번 걸어뒀네요. 적용 내용 아래쪽 보니까 무택교량 신축 공사는 단기 건설 공사로서 당사는 진행 기준에 의해 수익 금액을 인식하였으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수익 금액 인식 기준 특례에 따른 세무 조정을 하시오. 얘는 엄청 친절하죠. 단기 건설 공사니까 수익 금액 인식 기준 특례에 따른 세무 조정하라 그러는데 사실 이런 말 없이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하시오라고만 적혀 있어도 이걸 무조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장기 건설 공사 이 두 개 먼저 할게요. 장기 건설 공사는 여기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장기 건설 공사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미도 빌딩 신축
도급자는 주식회사 미도상사. 도급 금액은 9억 원. 자, 공사비 총 누적액은 5억 400만 원. 총 공사비는 7억 2천만 원. 자, 그냥 이렇게 쓰니까 컴퓨터가 7억 2천 중에 5억 400만 원 쓰니까 도급 5억 4 쓰니까 70%라서 9억 중에 70%인 6억 3천만 원을 매출로 인식해야 된다고 적은 거예요.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회사가 회계 처리한 거 쓸 거예요. 그럼 전년도부터 해서 전기말까지 수입 계산한 게 3억이고 3억. 그리고 단기 올해 회사 계산 수입 계산액이 3억 2천이에요. 자, 우리 회사가 얼마 했죠? 수익 금액 인식을 총 6억 2천만 했죠. 1천만 원 작게 했죠. 그러면 우리는 매출액 1천만 원 지금 작게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칸은 건설공사만 쓰는 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 1천만 원이 건설공사 내용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시 앞에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보면 알아서 1천만 원의 가산이 들어와 있죠. 공사 수익금액에. 이해가셨나요? 그럼 매출액을 1천만 원 높이는 건 잘 했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1천만 원 가지고 이 1천만 원 매출액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얘는 이익의 차이가 나나요? 이익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기준은 공사비를 원가로 쓴 게 이 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공사비 쓴 걸. 그럼 장부에 써놓은 이 공사비를 세법이 인정한 거죠. 그럼 비용은 똑같은데 매출을 더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매출 1천만 원 더 높이면 이익은 1천만 원 더 높아질 건데 회사가 지금 이거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천만 원 더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세무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세무 조정하는 간편 메뉴는 위에 F3번 조정 등록. 자, 그럼 F3번 조정 등록 가서 자, 이번엔 너 이만큼 더 벌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가산 조정에 오는 거예요. 저희 한 개 저 좀 적게 쓰면 지워버리세요. 한 개는. 자, 그럼 우리 여기에 지금 얘는 자, 이거는 화면만 보세요. F4번에 공사 미수금 과소 이걸 선택해서 쓰면 돼요. 시험 때는. 왜냐면 공사 진행률 차이에 의해서 공사 수익금액 누락한 거 입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적혀있는 얘가 맞는 건데, 자, 지금 나중에 뒤에도 답 입력한 사람이 잘못 입력했어요. 공사는 이건 공사별로 각각 할 거예요. 지금 이게 한 개면 1천만 원이죠. 근데 지금 바로 오른쪽에 연립주택 또 있기 때문에 각각 구분하면서 해야 돼요. 왜 각각 구분하면서 해야 되냐면 유보는 각각 다른 시기에 추인되거든. 같은 시기에 추인되면 상관없는데 다른 시기에 추인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로따로. 그럼 이거 하나만 써야 되는 조정해야 될 게 한 개만 있으면 시험 때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두 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쓸 거예요. 그럼 직접 쓰는 거는 여기 지적 민력이 파란색이 되어 있어야지 직접 써져요. 그럼 여기 쓰는 거는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장기 건설 공사 미도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미도 빌딩 장기 건설 써도 되고 뭐 의미 통하게 쓰시고 지금 1천만 원 더 높여야 되는 거였죠. 그러면 1천만 원이다. 자, 소득 처분은 예 지금 내년에 완공이죠. 내년에 결국은 총 수익 금액 얼마 쓸 거죠? 지금까지 총 수익 금액을 결국은 완성되면 총 9억이겠지. 결국은 9억인데 회사는 지금 6억 2천밖에 안 했으니까 9억이면 뭐 2억 8천을 내년에 하겠지. 세법은 6억 3천이니까 2억 7천을 내년에 하라는 거지. 결국은 총 9억 수익 금액 인식하는 건 똑같은 건데 올해다 내년이다. 이거에 1천만 원의 타이밍의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유보인데 지금 생겼고 내년에 똑같아지면 추인할 때 그때가 감소니까 이때 유보 발생이다. 그럼 이제 아래 소득명세의 의미 통하게 얘는 너 이만큼 더 매출이야. 입금 사내. 그리고 뭐 장기건설공사 소득처분은 이때 여기에서는 뭐 유보 발생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유보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유보라고. 자, 다음 두 번째 연립주택 신축 있죠? 자, 얘도 장기건설공사니까 자, 이 그대로 쓸게요. 자, 연립주택 신축 김태균 도급금액 5억 원, 총 공사비 누적액이 1억 2천, 총 공사 예정비가 3억 8천. 올해 시작해서 전기말 수입 계상액 없고 올해 거 1억 2천 4백만 원이다. 그랬더니 얘는 공사비 비율만큼 봤더니 1억 5천 785만 원인데 이거밖에 안 했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 높이라는 거예요. 얘도 장기건설공사죠.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면 또 같이 둘 다 합쳐져 가지고 이 금액 들어와 있죠. 매출액이. 그럼 이 금액만큼도 이익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게 법인세의 생각이죠. 그죠? 그럼 이 금액만큼 조정 등록 가서 얘도 구분해서 장기건설공사 연립 자, 이 금액이고 유보 발생 너 이만큼 더 공사 매출이야 수익이야. 장기건설공사 연립 유보다. 하셨나요? 자, 다음 무태교량 신축 있죠? 얘는 단기건설공사죠. 그럼 특례 적용 받는 탭은 여기. 특례는 여기라 그랬잖아요. 자, 하셨나요? 자, 그럼 내용 보면 공사기간이 올해 8월 2일이고 그리고 완성이 내년 5월 20일이에요. 도급액이 7억인데 총 공사비가 2억 3,800만 원이고 총 공사 예정비가 5억 9,500이고 회사는 지금 2억 8천만 원을 인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세법은 그럼 단기건설공사는 완성되었을 때에 전부 다 인식하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 21년도에 이 7억을 전부 다 수익금액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올해는 수익금액을 세법은 얼마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올해는? 그렇죠. 올해는 0원이고 내년이 7억이라는 거잖아요. 이해가셨나요? 근데 지금 회사는 매출을 올해 2억 8천이고 그럼 내년에 4억 2천 하려고 하는 거네. 타이밍의 차이가 발생하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다시 자, 여기에서 특례인데 첫 번째 매출이고 여기에선 지금 특례받은 과목이 뭔지를 내가 알려줘야 되니까 F2번 눌러서 공사수익금. 자, 방금 이야기했던 거 생각 다시 하면서 잘 기억하세요. 세법이 지금 올해 얼마 수익금액 인식해야 된다라고 했죠? 방금 0원이죠? 이 솔직히 신기한 게 저하고 같이 하면 잘 돼요. 자, 이거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여러분도 바로 입력해봐라고 하면 여기에 0원인데 막 7억 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내년 이야기잖아. 그죠? 올해는 0원이니까 뭐 그냥 비우든지 아니면 0 엔터라고 치고. 근데 회사는 지금 얼마 했대?
2억 8천 했대잖아. 그냥 한 대로 쓰는 거예요. 2억 8천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조정 나왔잖아. 야, 빼 2억 8천. 이해가셨나요? 자, 지금 우리 이건 매출액 이야기죠. 매출액 이야기인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앞쪽에 가서 다시 보면, 자,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으로 바뀌어 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는 장기건설공사고, 그래 공사인가이고, 여기는 우리가 공사수익금이라고 써줘서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산으로 더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에서는 빼줘야 된다니까 이걸 순액으로 해서 써버린 거예요. 순액으로. 근데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우리는 남겨두기는 지금 여기에서 더해줘야 되는 4,385만 원을 여기에 써주고, 그리고 방금 차감 2억 8천이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다음, 자, 다시 특례 와서 특례만 문제 보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자, 수익을 내년에 7억 인식한다라고 했죠. 수익을 내년에 7억 인식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럼 공사비 비용은 내년에 얼마 인식해야 되죠? 수익을 내년에 전액을 인식할 거면 공사비도 내년에 전액 인식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세무 조정으로 왔어요. 자, 세무 조정은 매출액 조정하는 거예요, 이익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지금 회사 계상에 쓴 거 있죠? 회사는 얼마 이익이라고 했죠? 다시 얼마 이익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한국말에 정확하게 용어를 인지를 해야 돼요. 지금 얘는 수익이냐 수익. 얘가 원가잖아. 지금 올해 공사 시작했는데 올해 이만큼 수입 인식하고 이만큼 공사금이라고 말했으면 이 둘이 차이인 4,200만 원 자기 이익으로 인식했네. 이해가셨나요? 그럼 세무조정은 4,200만 원 이익 아니야라고 나와야지. 2억 8천 이익 아니야라고 하면 안 되지. 이해가셨어요? 이 앞에는 매출액 조정하는 거니까 2억 8천 매출액 아니야라고 쓰는 건 맞아. 수익금액 조정하는 데서는. 근데 우리 세무조정은 이익 조정이잖아. 그럼 이익 조정이면 지금 2억 8천이 이익 아니야가 아니죠. 장부에는 이만큼 수익, 이만큼 비용 돼 있으니까 장부에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익은 또 사소가 안 돼. 4,200이니까 4,200 아니야라고 하는데 4,200만 줄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무조정은 이 금액만큼 수익 아니야, 이 금액도 비용 아니야, 두 개 다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4,200 줄이는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얘 두 개 다 조정할 거예요. 두 개 다. 자, 그럼 이제 세무조정으로 와서, 자, 방금 매출 아니야, 수익 아니야, 그게 입금불산입이잖아요. 그죠? 그럼 차감 조정으로 와서 이 역파천부터 줄이려고. 장부의 수익 적으로는 매출 아니야, 입금불산이. 근데 얘 특례는 그 어디에도 메뉴가 없어요. 내가 다 써야 돼요. 특례는 여기는 단기 건설 공사 특례 금액 2억 8천만 원. 자, 이 2억 8천만 원을 언제 수익 금액 인식할 거라는 거죠? 내년. 그럼 타이밍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유보 발생. 자, 얘는 올해 입금 아니야, 입금 불산이 단기 건설 공사 특례 유보. 그리고 이제 방금 매출 그 공사 원가의 비용 아니야, 송금 불산이 가산 조정으로 와서 단기 건설 공사 원가 특례 금액이 2억 3,800만 원. 그럼 얘는 소득 처분 뭐죠? 이것도 내년에 다 합쳐가지고 비용 인식하겠다는 거죠. 내년에 그냥
5억 9,500만 원 다 비용으로 한 방에 처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유보 발생. 송금물산입 단기 건설 공사 원가 특례 유보다. 그럼 차감 조정 2억 8천, 가산 조정 2억 3,800 하면 결론적으로는 4,200만 원 이익 줄인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뒀다가 내년에 우리 회사는 나머지 돈만 지금 매출액 치면은 매출액은 4,200만 원만 매출로 인식할 건데, 근데 내년에 이제 얘를 추인하면서 야 너 2억 8천도 매출이야 입금 산입하면서 유보 감소되는 거예요. 얘를 추인하면서 차기에 내년 되면 그렇게 뒤집어지겠죠. 왜냐면 회사는 지금 2억 8천 했으니까 내년에 그 4억 2천만 매출로 인식할 거잖아요. 회사 장부에는. 이해가셨죠? 근데 세법은 아니 너 7억이야 라고 하니까 2억 8천은 이제 가산 조정으로 내년에 추인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원가도 내년에 반대로 추인할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